발견하라. 자연으로부터. 당신은 기억하는가? 당신의 어머니가 데려갔던 거. 당신을 어디에? 의사 사무실로 데려갔던 거. 한마디로 병원 데려갔던 거 기억나나? 의사가 결정을 내렸다. 줄 것을. 당신에게 어떤 약을. 그녀는 말아 올렸다. 당신의 소매를. 그리고 주었다. 당신에게 주사 한 방을 주었다. 위쪽 팔에. 아야, 그거 아팠지? 안 그랬나? 만약에 그랬으면 어땠을까? 그 주사, 주어진 주사, 팔에 그 주어진 주사가 안 아팠으면 어땠을까? 글쎄, 아마도 미래에는 그거 안 아플 것이다. 어떤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다. 연구해오고 있다. 어떻게 그 초라한, 그 별거 아닌 그 모기가 가능한지 물어버리는 거. 우리를 뭐하지 않은 채로, 우리가 알지 못한 채로. 그랬을 적에 그들이 완전히 이해했을 때 그 비밀을, 의사의 주사는 아마도 될 것이다. 한 고통 없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그거다. 생체 모방 기술이 그것에 관련된 바로 그것이다.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 생체 모방 기술을, 그 사람들이 기대한다. 해결할 것을, 인간의 문제를 베끼는 것에 의해서 어떻게 자연이 하는지를, 그게 아마 그렇게 들릴 수도 있다. 복잡한 것처럼 들릴 수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훨씬 더 쉽다. 일단 당신이 이해한다면. 우리 한번 보자. 어떤 예들을 보자. 생체 모방 기술의 예를 보자. 우리가 오늘날 보거나 아니면 보게 될, 언제? 가까운 미래에. 자연의 에어컨. 흰개미들은 이다. 단순한 동물들이다. 그런데 그랬을 때, 그들이 함께 협동해서 일했을 때 그들은 만들어낼 수 있다. 믿을 수 없는 정도의 자연의 구조물을. 어떤 흰개미 집들은 도달할 수 있다. 7m 높이에 있어서. 그것들은 심지어 간다. 3m 정도 땅 아래쪽으로 간다. 있다.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이 있다. 모모에 관해, 흰개미 집에 관해서. 비록 그래도 온도, 바깥쪽의 온도가 다양할 수가 있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40도씨, 섭씨 40도씨 낮 동안에, 거기에서 어디까지? 1도씨, 섭씨 1도씨 밤에. 그렇긴 한데 그거는 항상 대략 한 30도씨 정도이다. 섭씨 안쪽이. 흰개미 집들은 만들어진다. 그런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냐면 뜨거운 공기가 바깥으로 올라오는, 그리고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는. 뭘 통해서? 바닥을 통해서.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영감을 받았을 때 뭐에 의해서? 흰개미 집에 의해서 영감을 받아서 믹 피어스는 아프리카 건축가인데, 이 사람이 만들었다. 한 건물을 만들었다. 짐바브웨에.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건물을 호주에 만들었다. 쓰면서 똑같은 수동적인 냉각 기술을. 이 건물들은 그랬다. 10% 값이 더 쌌다. 만들어내기에. 왜냐하면 덜한 돈이 사용됐으니까. 어디에? 공기를 움직여주는 장치에.
그리고 이 디자인은 줄였다. 냉각 에너지 비용을 줄였다. 35%만큼. 이제 그것은 참 멋진 생각이다. 비행기 윙렛, 뭐 작은 날개. 만약 당신이 바라본다면 한 비행기의 날개를, 당신은 그럴 수가 있다. 이따금씩 볼 수 있다. 알 수 있다. 뭐뭐라는 거. 그 끝부분이 위쪽을 향해져 있다는 거. 이것들은 불려진다. 윙렛이라고, 작은 날개. 그리고 그것들은 아마 그래 보일 수도 있다. 좀 아담해 보일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것들은 가지고 있다.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럴 적에 공학자들, 엔지니어들이 연구를 했을 때 그들은 관찰했다. 뭐뭐라는 것을. 새들의 날개가 가지고 있다는 거, 끝부분. 그러니까 어떤 끝부분이냐면 그게 위쪽을 향하고 있는, 비행을 할 적에 그들은 발견했다. 대절 이하의 사실을 발견했다. 그 끝부분들이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는 거. 그 흐름을, 공기의 흐름을. 그리고 그게 도와준다. 그들이 보존하도록 에너지를, 뭐 할 때? 날아다닐 때. 공학자들은 생각했다. 뭐뭐라고. 만약에 이게 효과가 있다면, 새들에게 왜 아닐까? 왜 비행기들에겐 아닐까? 효과가 있겠지. 라고. 그 최종 결과값은 대절 이하라는 것이다. 비행기 윙렛이라고 하는 게 돕는다,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유지시키는 거. 비행기를 더 작게. 그리고 이게 아껴주는 것이다. 대략 10%의 연료비용을. 이것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 무엇뿐만 아니라 환경에 뿐만 아니라, 그뿐만이 아니라 또 뭘 위해서? 승객의 지갑에도 역시 도움이 된다. 성게는 아마 먹힐 수도 있다. 몇몇 지역들에서, 세상의. 그런데 그것들은 아마 또한 손상을 시킬 수가 있다. 부분을, 바다 환경의 어떤 부분들을, 뭘 가지고서, 그들의 가시투성이 잎을 가지고서. 한 성게 잎은 그렇게 보인다. 굉장히 모모처럼 보인다. 5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있는, 5개의 손가락으로 된 발톱처럼 보인다. 당신이 아마도 보는 그런 발톱. 뭐 하는 동안에? 막 노력하는 동안에, 응? 노력하는 동안에 집어들려고 상품을 어디에서? 아케이드, 그러니까 상점가, 아니면 뭐 저 게임센터 이런 거. 이 디자인은 놀랄 정도로 효율적이다. 뭐에 있어서? 붙잡는 거, 그리고 갈아버리는 거, 그러니까 분쇄하는 것에 있어서. 그 효율성, 이러한 자연의 디자인의 효율성은 이제 되는 중이다. 시험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뭘 위해서? 통합, 흡수, 합치기. 응? 어디로해? 임무, 우주에서의. 그럴 적에 작은 로봇들이 보내질 적에 또 다른 행성으로 모으기 위해 흙 샘플을, 표준적인 방법은 이다. 사용하는 것이다. 어떤 효율적이지 못한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것이다. 마치 못같이, 작은 삽같이. 베낌으로써, 디자인을 베낌으로써 성게 입에 과학자들은 믿는다. 뭐뭐라고. 그게
될 것이다 라고. 더 쉽게 된다. 모으는 게 더 쉬워진다. 샘플들을. 놀랍게도 한 디자인, 개발된 디자인, 자연적으로 깊은 바다에서 개발된 디자인이 아마 곧 보아질 수 있다. 어디에서? 깊은 우주, 즉 먼 우주에서 목격될 수도 있다. 그럴 적에 우리가 관찰할 적에 자연을 우리는 깜짝 놀랄 수도 있다. 응? 뭐에 의해서? 그것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것의 커다란 규모에 의해서 우리는 당연히 기억해야 된다. 뭐뭐라는 점을 자연이 쭉 가져왔다. 쭉 가져왔다라는 거. 수백만 년을 가져왔다. 실험할 수 있는. 이제 그러니까 뭐 할 적에 우리가 관찰을 할 때 자연을 그런 모든 측면에서 뭐 크고 또 작은 측면에서 관찰할 때 우리는 가지게 된다. 기술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 수단을 가지게 된다. 베낄 수 있는 수단. 바로 그것을 베낄 수 있는 거. 뭐 자연이 계속 완벽하게 쭉 다듬어 온 바로 그거. 왜냐하면은 있으니까. 응? 여전히 있으니까. 그렇게나 많은 게 있으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자연에 관해서. 그게 있기 때문에 있다. 여전히 많은 게 남겨져 있는 그 많은 게 있다. 발견을 해야 될. 아마도 언젠가 당신은 영감을 받게 될 것이다. 자연에 의해서. 그래서 그 결과로다가 발명을 하겠지. 한 제품을. 어떤 제품? 그게 바꿔줄 세상을. 할 수 있나? 곰팡이가 그릴 수 있나? 지도를. 자동차, 기차, 그리고 비행기들은 만든다. 이동을 굉장히 쉽게 만든다. 불행하게도 그랬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할 때 오염, 그리고 낭비된 시간이 가진다. 상당한 부작용을 가진다. 만약에 그랬으면 어땠을까? 이 교통망이 더 효율적이었으면 어땠을까? 한 겉보기에 안 똑똑한 무지성 같은 안 똑똑한 점균류가 아마 가질지도 모른다. 어떤 답을. 그리고 뭐 그 이상을 가질 수도 있다. 점균류는 아니다. 꽤나 뭐 그런 건 아니다. 뭐 동물이거나 아니면 식물 이게 아니다. 그들은 먹고 산다. 뭘 먹고 산다. 죽은 식물의 물질을 먹고 산다. 그래서 그들은 발견될 수 있다. 풀에서, 나무에서, 심지어 에어컨에서. 점균류, 얘네들은 발견한다. 음식을 보냄으로써 팔을. 어떤 팔이냐? 그게 막 뻗치는, 응? 마치 거미줄처럼. 그럴 적에 하나의 팔이 발견할 적에 음식을 그거는 막 잘한다. 전송하려고 보내려고 음식을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팔들 그게 발견하지 않는 팔 음식을 그건 작아진다. 응? 그리고 또 그게 에너지를 또 아껴준다. 만약에 이 과정이 계속되면 효율적이지 않은 경로들은 완전 사라지게 된다.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그리고 효율적인 경로들은 만들어지게 된다. 더 강력한 상태로 만들어지게 된다. 자연적으로 점균류들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발견하는 게 최고의 경로를 그러니까 엮을 수 있는 합칠 수 있는 두 개나 아니면 그 이상의 지역 영역을 한데
한 실험에서 과학자들은 두었다. 한 점균류를 어디다 뒀느냐? 바로 거기. 도쿄가 있게 될 장소, 지도상에. 무엇에? 일본 지도상에 있게 될, 거기다 뒀다. 그들은 음식을 뒀다. 어디다 뒀다? 주요한 도시들이 위치가 되어진 거기다가 음식을 두었다. 지도상에. 그 이후에 며칠의 날이 지난 다음에 점균류가 만들어냈다. 한 디자인, 설계를 만들어냈다. 뭐랑 비슷한? 실제 철도망과 비슷한 걸 만들어냈다. 어디 주변에? 도쿄 주변에. 만약에 그게 효과가 있다면, 철도망에 효과가 있다면 그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다른 네트워크에도 역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연구자들 이제는 바라보고 있다. 쭉 그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인지 아닌지를 점균류가 도와줄 수 있는가를 만들어내는데 더 나은 통신망을. 그 동안에 자연재해가 있는 동안에 사람들은 막 이렇게 연락하려고 접촉하려고 노력한다. 친구들, 가족들, 그래서 휴대전화 사용이 증가한다. 많이 증가하게 된다. 한 더 똑똑하고 더 효율적인 네트워크, 통신망, 이게 아마도 그 서비스를 유지시켜 주겠지.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들, 네가 좋아하니까 네가 좋아하는 걸 당하는 그 사람들이 연락을 유지할 수 있다. 언젠가 이 단순한 형태의 점균류, 얘네들이 될 수가 있다. 디자이너가 될 수도 있다. 뭐에 대한? 다른 네트워크, 미래의. 한 예술작품, 한 분야에서의 예술작품은 영감을 불어넣을 수 있다. 예술가들에게. 또 다른 분야에서 있는 예술가. 그래서 또 만들어내게 할 수 있다. 무언가 새로운 걸. 음악은 영감을 불어줄 수 있다. 불어넣어줄 수 있다. 한 화가에게. 그래서 이 화가가 만들어내도록 할 수 있다. 시각적인 표현을. 어떤 것의 표현. 그 또는 그녀가 들었던 것에. 비슷하게 한 그림은 영감을 불어넣을 수 있다. 음악가에게. 그래서 이 음악가가 만들어내도록 할 수 있다. 음악을. 그 음악 안에서 당신이 거의 볼 수 있는 다른 색깔, 모양을. 게다가 줄들, 어디로부터의? 소설이나 시에서의 몇몇 어떤 구절, 줄. 그러니까 여기서 소설이나 시에서 줄이니까 이제 구절 같은 거겠죠. 그런 구절은 영감을 불어넣을 수가 있다. 화가 또는 음악가에게. 그래서 얘네들을 만들게 할 수 있다. 시각적 또는 청각적인 예술 작품을. 그게 생명력을 주는 이야기에. 이러한 상호작용, 누구 사이에? 예술가들의 상호작용이 가질 수가 있다. 기대치 않은 그런 결과값을 가질 수가 있다. 이게 또 만들어내면서 예술작품을, 응? 예술작품을. 어떤 작품? 그게 가지는 강력한 시각적 그리고 청각적인 아니면은 감정적인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가지는. 음악, 그려진 캔버스 위에. 음악은 쭉 해왔다.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창조에 있어서 어떤 예술작품에 그 영향력, 음악의 영향력, 어디에 대한? 시각 예술에 대한 그 영향력은 가장 잘 목격되어질 수가 있다. 뭐랑 더불어서? 표현주의 화가 바실리 칸딘스키, 이 사람한테서. 이 칸딘스키는 공부했었다. 법을, 그리고 경제학을.
그리고 성공적이었다. 그의 법조 경력에서. 그런데 그의 초창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30대 초반 때 그가 가졌다. 아주 특이한 시각적인 경험을 가졌다. 뭐 하는 동안에? 보는 동안에. 모네의 건초더미, 뭐 작품 이름이겠죠. 건초더미를 보는 동안에. 그는 또한 영향을 받았다. 그 멜로디, 선율에 의해서 바그너의 로엔하임에. 저는 봤습니다. 모든 저의 색깔들을 봤지요. 내 눈앞에 있는 걸 봤습니다. 그는 말했다. 그는 느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느꼈다. 거칠고도 강력한 선들이 나타났다라고. 그의 앞에. 그 결과 그는 포기했다. 그의 법조 경력을 포기했다. 공부하기 위해서 그림을. 칸딘스키한테 있어서는 음악과 색깔은 밀접하게 서로 연결돼 있었다. 그의 그림에서 예를 들면 노란색은 연결돼 있다. 뭐랑? 소리. 트럼펫 소리. 그리고 파란색은 뭐랑 연결돼 있다? 소리. 그거 소리. 응? 첼로 소리. 게다가 특정한 형태들, 모양들, 그의 그림에서의 그런 특정한 모양들은 연관돼 있었다. 특정한 느낌들과. 삼각형은 표현한다. 공격적인 느낌을. 그리고 정사각형, 이거는 뭘 표현하느냐? 침착한 기분을. 매번 그럴 때마다 그가 가볍게 붓질을 할 때마다 캔버스에다가 뭘 가지고서? 그의 붓을 가지고서. 그는 아마도 의도했는지도 모른다. 바꿔놓는 거. 1년에 음악 음표를 뭘로 바꿔놓는 거? 시각적인 형태로 바꿔놓는 거. 음악가들은 쭉 그렇게 계속 또한 계속 발견을 해왔다. 영감을 어디로부터? 화가들로부터. 그리고 그들의 작품들로부터. 예술작품. 모데스트 무소르스키는 한 작곡가였다. 그 사람이 이제 모모 때문에 유명한, 그의 묘사로 유명한, 그러니까 색깔의 묘사, 그의 음악에서. 자, 하나. 그의 가장 흔하게 연주되어지는 피아노 작품들 중 하나. 그게 뭐냐면 이제 전람회의 그림들 전람회의. 그러니까 전람회의 그림들. 그 중에 그 하나가 그 하나가 작곡이 되어졌다. 그의 노력으로다가 포착하려는 노력. 그걸 포착하려는 거. 그가 느꼈던 거. 뭐에 대해서 느꼈던 거? 그림에 대해서 느꼈던 거. 예술작가 친구, 이름하여 이제 빅토르 하르트만이란 사람. 근데 이 빅토르 하르트만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사망했다. 39세 초반때. 그 다음에 방문한 다음에 추모 기념 그런 전시회, 그걸 방문한 다음에 하르트만의 그 작품, 이 무소르스키는 작곡을 했다. 한 피아노 모음곡을 작곡했다. 10개의 악장으로 되어 있는, 묘사하려고 각각을, 하르트만의 그림들 각각을 전시돼 있는, 어디에 전시돼 있었던? 전시회에. 어떤 사람이라도, 그 어떤 사람 누구냐면 이제 듣는 사람, 그 악장들을 듣는 사람, 그 어떤 사람이라도 연관시킬 수 있다. 그 멜로디를 뭐랑 연관시킬 수 있다? 그들이 보는 거. 응? 하르트만의 그림에서 보는 그것과 연관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무소르스키가 쓰면서 그 멜로디를, 그는 그랬었던 게 틀림없다. 원했었던 게 틀림없다. 옮겨놓는 거, 이걸 원했었던 게 틀림없다. 그 이야기들, 그 그림 안에 있는 이야기를 뭐로 옮겨놓는 거? 그의 음악적인 언어, 이걸로 옮겨놓는 거, 이걸 원했던 게 틀림없다. 말, 살아있는 멜로디와 이미지에 한 소설이나 시곡은 종종 영감을 준다. 음악가들 그리고 화가들한테. 예를 들면 이 펠릭스 맨델스 존이라는 사람은 영감을 받았다. 읽은 다음에 셰익스피어의 희곡, 한여름밤의
꿈을 나이 17에 그리고 시작했다. 작곡하는 거. 한 음악 작품을 포착하려고 그 마술 그리고 환상 셰익스피어의 가상의 세계에 그게 한 부분이다. 부분이 되었다. 그의 유명한 작품의 부분이 됐다. 한여름밤의 꿈. 결혼행진곡. 결혼행진곡은 그 중에 하나이다. 가장 잘 알려진 곡들 중에 하나이다. 그 모음곡으로부터의. 자, 마르크 샤갈이란 사람. 이 사람이 또 뭐뭐 때문에 유명한데, 그의 사용 때문에 유명한데, 꿈과 같은 몽환적인 색깔들에 이 사람이 또 감동을 받았다. 그 희곡에 의해서. 그리고 그렸다. 한 그림을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서 한여름밤의 꿈. 그 모양들, 그러니까 그 그림 안에 있는 어떤 모양들, 형태들, 이게 재현해낸다. 그 꿈과 같은 분위기를 그 희곡에. 비록 그렇지만 샤갈과 멘데스존은 살았지만 다른 시대에 살았지만 그들 둘 다가 옮겨놨다. 셰익스피어의 말 그리고 문장들을 뭘로 옮겨놨다? 그들 자기 자신만의 예술적 언어로. 영어 단어 inspire 이 단어는 원래 의미했다. 숨을 이렇게 들이마시는 거. 이 공기 들이마셔진 공기는 그래야만 한다. 내뱉어줘야만 한다. 뭐 이런 방식이면 저런 방식이든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뭐 칸딘스키, 무소르스키, 멘델스존 그리고 샤갈은 위대한 호흡가들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꿔놨으니까 그들이 들이마신 거 하고 들이마신 걸 뭘로 바꿔놨으니까 예술 작품으로. 그게 영감을 줬던 영감이라기보다는 이게 뭐 자극을 줬던 그러니까 자극하는 우리를 어떤 식으로 참신한 방식으로. 아마도 그들은 알았겠지. 우리가 그럴 것이다 라는 거. 뭐 해석을 할 것이다. 그들의 예술 작품을 그에 따라서 또 알아차리면서 그 멜로디라든가 색깔이라든가 형태라든가 그리고 또 그 말들 이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서로 간에. 길거리 예술가들 여기저기의 길 모퉁이들은 일 수 있다. 강력한 캔버스일 수가 있다. 그 위에다가 이제 예술가들이 표현하는 뭐 그들의 재능을 그리고 또 도달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것들은 우리에게 허용해 준다. 함께 하도록 그 예술가들의 세계 상상력의 세계를 뭐 하면서 걸으면서 쭉 따라서 어디 길거리를 그라피티 독일 베를린에 뭐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글자 쓰는 거 도시 벽에다가 이게 불려진다. 그라피티라고. 이 베를린 장벽이라고 하는 거 독일에 있는 그거는 가장 커다란 그라피티 캔버스였다. 세상에서. 그동안에 냉전의 시절 동안에 서양의 서쪽 측면 그러니까 그 벽에 그거는 채워졌다. 몸으로 채워졌다. 그라피티로 채워졌다. 그려진 예술작가들에 의해 전 세계로부터의. 반면에 동쪽 측면은 남겨졌다. 텅 비어있는 상태로. 한 부분. 그 벽의 한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리고 보여준다. 차이점을 보여준다. 무엇 사이에? 두 측면 사이에. 플래시몹 상파울루 브라질의 플래시몹이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집단 사람들의 집단인 것이다. 누구냐면 이제 갑자기 모이는 공공의 장소에 공연을 하는 좀 이상한 행동을 그리고 나서 갑자기 사라지는 10대들 상파울루의 10대들 브라질에 얘네들은 좋아한다.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한다. 더 안전한 환경에서 뭐보다 그들의 집 길거리보다 수천의 문자 메시지가 초대한다. 10대들 어디로? 쇼핑몰로. 거기에서 걔네들이 즐길 수가 있다. 노래하는 거 춤추는 걸 함께.
길거리 설치 미술, 영국 런던에 길거리 설치 미술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지칭한다. 다양한 물건의 모둠, 이런 걸 지칭한다. 공공장소에. 그것들은 부분이다. 길거리의 부분이다. 사람들이 쭉 따라 걷는 길거리의 부분이다. 매일매일 걷는 그 소호에 방문하라. 런던에 있는, 예를 들면 여기가 어디냐면 전화 박스, 그러니까 전화 부스, 이게 좀 놓여져 있다. 길거리에 반쪽 박살난 채로 한 예술가, 이름하여 뱅크시라고 하는 그 예술가가 그걸 만든 거다. 무엇으로써? 경고 메시지로서. 그 뭐에 대한? 붕괴에 대한 인간의 상호작용. 무슨 시대에? 정보화 시대에. 버스커들, 한국 서울의 바로 길거리 음악가들. 이 버스킹이라고 하는 거는 정의 된다. 노래하는 거, 연주하는 거, 악기, 아니면 공연하는 거, 또 다른 형태의 예술작품을 공공장소에서 뭐 이따금씩 돈 벌려고. 많은 길거리, 길 모퉁이에서 연주를 하면서, 어디 근처에, 지하철 근처에, 서울의 그렇게 연주하면서 버스커들은 끌어당긴다. 방문객들, 전 세계로부터의, 뭐처럼? 많은 다른 나라에서처럼 그들의 공연은 종종 높게 평가되어진다. 뭐라고? 고유한 독특한 예술 형태로 여겨진다.